2천만 원으로 부자 될 수 있나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부자 되는 로드맵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연쌤과 함께요. 소액 2천만 원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좀 함께 짜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2025년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자 되는 계획 좀 짜셨나요? 만약 아직 못 짜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소액 2천만 원으로 부자 되는 계획 한번 정확하게 잡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시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앞으로 이 직장인, 월급쟁이에서 좀 벗어나시려면은 반드시 재테크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더 가져가셔야 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년, 후내년, 그 다음 해에도 지금과 별다른 생활의 변화가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점점 뒤처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이 세연쌤이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같이 볼까요? 오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다 직장에서 일하시죠? 노동 수익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이 노동 수익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 수익에도 물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소액일 때는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가족들 생활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마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본소득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투잡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투잡은 사실 노동 수입이죠. 그죠? 이세연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테크입니다. 이 재테크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자본 수익도 함께 이 노동 수익과 같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달 월급 받아서 이 월급 다 어디에 쓰시나요? 혹시 월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여행 갈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서 맨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맨날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그러진 않으시겠죠? 나의 소득에서 반드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정 지출을 굉장히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소비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종잣돈 모으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자가 되는 로드맵을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금과 본인만의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서 그 투자 방향에 집중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곳에만 또 치우칠 수는 없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그재그 투자입니다. 아까 앞에 4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차익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산 수익을 세팅하지 않는다면 평생 노동 수익에만 의존을 해야 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묵묵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한 달 또 1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이 로드맵을 밟아 가신다면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세연쌤 예전에 정말 티끌모아 태산 만들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작은 돈들 모아서 돼지조금통에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넣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각티슈 있죠. 크리넥스라고 하죠. 온전하게 한 장짜리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반으로 자르거나 반으로 되어 있는 크리넥스 있죠. 그거를 사서
그마저도 제가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너무나도 정해져 있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점심도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월세, 임대료도 내야 되죠. 친구 만나서 어떤가요? 밥도 함께 내가 살 일이 있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맞죠? 또 결혼을 했다면 또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가셔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가족 경조사 행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일을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지출이 많다 보니까 월급은요, 그냥 내 통장을 슉 하고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티끌 모아서 작은 내 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내 자산을 불리기는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 월급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 사업가들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절대로 이 사업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이 재테크, 하나의 재테크 수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자영업 하시는 실전반 회원님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뭐 일부는 좀 폐업을 하시고 일부는 좀 살려두시고 했어요. 근데 좀 빠르게 이 재테크를 알고 빠르게 경매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세차익형과 또 단기 임대를 통해서 아직까지 뭐 건물주가 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33M 단기 임대와 에어비앤비를 좀 세팅하시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재테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지금 정신적으로 편안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할 걸 굉장히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이 소액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것은요, 소비 통제입니다. 자, 소비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세연쌤이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지출 먼저 하고 남은 금액으로 내가 저축해야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저축 후에 반드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지출 비용을 정해놓고요, 거기에서 지출을 하셔야 돼요. 이세연쌤도 지금 재테크를 통해서 저는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들었고 제 자산도 많이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세연쌤의 소비 통제 습관은요,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가 버는 돈은, 또 저의 수익은 어떤가요? 모두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거나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돈 많으면 많이 쓰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으신 분은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더 많이 불린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는 것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나의 월급이 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것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이 텅 비게 되겠죠.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신용카드가 절제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세연쌤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득이 없는데 대출 받을 때 신용카드를 써야 한대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전에 아이가 어릴 때 이 애기용품들은 그 개월수가 지나가서 우리 아이가 크면은 또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은 제 돈 주고 절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좀 물려받거나 아니면 잠깐 어디서 대여해 주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대여를 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것들, 지금 잠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 꾹 감고요, 한번 침 꼴딱 삼키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감가상각되는 것들을 조금 피하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는 동시에 어떤가요? 금액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쵸?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너무 좋은 차를 타려고 하신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지금 내 생활 수준에서 내가 선저축을 하고 지출하는 금액에서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 그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입니다. 자산이 아닌 부채는 사지 않기. 근데 부자들은 대출을 이용한다는데 대출도 부채 아닌가요? 대출도 부채가 맞죠.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이 아니라요,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안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대출이나 부채 사용하지 않는 거 꼭 명심하세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부자 되는 로드맵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으로 부자 될 수 있나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죠. 벌써 이제 16년 차가 되었는데요. 대출받은 1,200만 원, 저는 2천만 원도 없었어요. 대출받은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또 사랑하는 소액님들,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회원님들도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지방의 소액 아파트부터 차근차근 해서 건물주가 되신, 몇 년 동안 이세연쌤과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증인이시죠.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천만 원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조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잣돈이잖아요. 그래서 소액 아파트 있죠, 여러분.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출 규제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걸 타질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매도해서 수익화하기에는 굉장히 적정한 투자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소액 아파트를 통해서 낙팔을 여러 차례 빨리빨리 해서요. 속도전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이 2천만 원을 8천만 원까지 좀 불리시는 작업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세연쌤도 처음에 지방 소액 아파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액 아파트로 1억을 만들어서 수도권 서울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투자금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달성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지방보다는요,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지역을 조금 올라오셔서 빌라, 왜? 서울은요, 공급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신축 빌라나 신축 건물을 지을 때는 너무 그 매매 시세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너무 비싼 매매가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인들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서민층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빌라들, 깨끗하고 입지도 좋고 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이런 빌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낙팔 하시는 거예요. 네, 끊임없는 낙팔이죠. 낙팔해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면서 매매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8천만 원을요, 1억 5천만 원까지 불리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소액 아파트로 했던 그 시간보다는 굉장히 그 시간이 단축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세 차익형입니다, 여러분.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수익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시세 차익형으로 나의 투자금을 불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내 투자금을 불리셨다면 좀 지방이라 하더라도요, 광역시 쪽이라든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곳, 이런 곳에 다가구 물건으로 접근을 하셔서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거죠. 내가 현금 흐름을 너무 절실하게 만들고 싶은데 다가구까지 가기에 1억 5천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어떤가요? 우리 단기 임대, 빠르게 우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단기 임대 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방법은 다 있거든요. 다가구 물건을 경매로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셔서요, 현금 흐름을 만드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안정성을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조급함보다는 물건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성장하는 과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증금 회수받은 거와 그리고 매달 월세 받는 거 또 모아야겠죠. 이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낙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을 3억까지 또 불리셔야 되겠죠. 그럼 현금 흐름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내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낙팔 할 수 있는 나의 기술도 있고요. 굉장히 이 사이클 두 개가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까지 있다면 와, 세 개의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시죠? 자, 그럼 내 투자금 3억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경매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의 특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자본금 3억으로 조금 더 빠르게 큰 수익을 내면서 나의
자본을 또 더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본금 5억까지 달성을 했다면 이제는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조금 처분하시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주택을 좀 갈아타게 하시면서 서울의 다가구 건물 또는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요.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해가 갈수록 보실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좋으면서 점점 더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서울의 다가구 물건을 낙찰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부자로 가는 길로 진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하는 나의 주택도요, 그냥 저런 수도권, 경기도권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거주 물건도 갈아타기를 하면서 빠르게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짜투리 돈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 아파트 낙팔, 또 빌라 낙팔 하면서 이 자금 또한 계속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달 월급 받아서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가 티끌을 모아서 저축을 해가지고요, 이 저축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어요. 이 이율,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노동 수익으로 아마 이렇게까지 자산을 증식시키려면은 뼈가 녹아내릴걸요. 그죠?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시죠? 이 세연쌤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정말 대출받은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세연쌤의 부동산 투자 로드맵입니다. 자, 첫 번째, 투자금 2천만 원으로 소액 아파트 낙팔해서 8천만 원까지 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갑니다. 투자금 8천만 원을 서울 빌라 낙팔을 해서요, 1억 5천까지 투자금을 불리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금 1억 5천을요, 지방 다가구에 현금 흐름을 만드시면서 3억까지 내 투자금을 불리시는 거죠. 네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금 3억을 달성하셨다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특수 물건들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액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금 이제 5억까지 그렇게 해서 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나 또는 서울에 있는 다가구 건물 수익형 부동산에 우리가 집중해서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현금 흐름과 함께,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집가 상승이 되면서 나의 부동산 시세가 점점 올라서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서울 아파트로 여러분들이 꼭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연쌤의 로드맵입니다. 근데 이 세연쌤도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 경매를 선택한 이유는요, 좀 저는 안정적인 거를 원해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고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소 시세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보유하고 있으면 상승장에 오고 이 상승장 때 또 매도를 하면은 크게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조금의 시간을 들이면 리스크가 커버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너무 좋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힘든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주변에 저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이 밑에 직원분들 급여 주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무급 휴가로 해서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좀 대기하고 있는 이런 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물론 힘들지만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도 당장 수입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쵸?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너무 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시기에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장사도 안 되지만 또 직원들, 또 임대료, 그래도 자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대출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은요, 장사가 잘 되거나 했을 때 그 매출은, 그 수익은 다시 또 대출금을 갚는 데 이용해서 결국에는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인 불안한 생활 여러분들 꼭 극복하실 수 있도록 재테크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 오늘 어떻게 세연쌤과 함께 부자 되는 로드맵 한번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소액일 때부터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교육생분들도 이 로드맵으로 제가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작은 투자금이지만 조금씩 불려서 건물주가 되어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반드시 이 로드맵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연쌤도 2025년도에는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진실된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정보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께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